경과 의를 함께 지키면 내면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그 빛을 따릅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이 밤마다 마음에 품고 되뇌었다고 전해지는 이 명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수양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천재들은 삶을 관통하는 통찰과 실천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으며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선시대의 깊은 학문 세계와 그것이 던지는 현대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이 명언의 구체적 출처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언은 주로 조선 중기에 학자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이 서로 학문을 논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 중심 가치를 간결한 문구로 정리해왔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퇴계 이황은 본래 어린 시절부터 집안 내 환경과 책들을 통해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고 청렴함과 결백함을 강조하는 성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학문과 수양을 병행해야 했기에 내면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경이라는 개념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에게 경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상 고추 세우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의를 실천하는 것이 학자의 참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율곡 이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고 매우 이른 나이의 과거에 급제의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 현장에서 살인파와 훈구파, 붕당의 갈등 등 복잡한 정쟁을 직접 겪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지식인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인륜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과 의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언급했고 이것이 동시대나 후대 학자들의 마음속에도 큰 울림을 주어 밤마다 이 문장을 을조리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조선의 천재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노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바르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명언이 형성된 배경에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고 가혹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중종과 명종 시기를 거치면서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진출의 세력을 키우려 했고 기성 권력인 훈구파와 대립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화와 옥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전기의 강력한 왕권과 달리 중종 반정 이후 정치가 점차 붕당으로 나뉘면서 서로의 이념과 관점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본래 유학의 근본 정신인 수신과 치인의 원리를 되새기지 않으면 자칫 싸움과 모략으로 치닫는 세상에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계나 율곡 같은 뛰어난 인물들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경,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이 두 덕목을 철저히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류층 학자들만의 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원과 향교, 서당 등 여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문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경과 의를 함께 지키는 것은 선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젊은 선비들은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과거를 치르게 될 때, 혹은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될 때 이 명언을 마음에 품고 매일 밤 내면을 굳건히 다지곤 했습니다. 특히 퇴계가 경에 대해 설명한 글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생각이나 태도가 생겼을 때 즉시 반성하고 바르게 고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며 약해진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율곡도 마찬가지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밖으로 유로운 행동을 펼치는 것이라 보았으며 그 중심에는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공부나 일회성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하며 마음을 가꾸고 그것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참된 유학자의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조선 천재들이 밤마다 되낸 명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 명예와 권력만 좇다가 배신과 질시가 가득했던 조정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계와 율곡 등은 그 어지러운 흐름 안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잃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경과의는 단순한 이론상의 개념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천재들은 학문 연구와 수양을 통해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했고, 이러한 자각이 바로 밤마다 명언을 반복해 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이 탄생하고 발전했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구조와 정치 상황은 크게 바뀌어 갔습니다. 성종시대에 이르러 학문과 문화가 융성하는 듯했으나 연산군 시기에는 사화가 빈발하며 학자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어 학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로 한동안 살인파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성리학에 입각한 학문적 이념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 살인파는 향촌에서 기반을 다져 성현의 가르침을 대중화하고자 했지만 훈구파와의 대립으로 여러 차례 정계에서 쫓겨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던 명종과 선조 초기에는 이른바 사화의 시대가 한풀 꺾인 뒤였음에도 여전히 정치적 암투와 붕당 간 세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인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등 파벌이 점점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 파벌이 권력을 쥐면 반대편을 숙청하거나 탄압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조정의 기능은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퇴계와 율곡은 각각 동인과 서인 계열이었지만 이념의 차이보다는 유학자 본연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며 때로는 편지를 주고받고 학문적 토론을 통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또 지방 교육기관인 서원 건립에 앞장서며 젊은 학자들이 바른 인격과 지성을 갖추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은 관직을 떠나 향리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때마다 경과 의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후기가 되면서 농업 기술이 개선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의 중인과 상민층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거나 교양을 갖춘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 기회를 얻어 지위 상승을 꾀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유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원과 향교에서 열리는 강학, 지방 유력 가문들이 후원하는 학술 모임 등에서 이들은 경과 의를 핵심으로 하는 성리학의 윤리적 가치를 배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방과 외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명종 말부터 북방의 여진, 후에 청나라와의 긴장, 그리고 일본의 침략 가능성 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나라가 스스로 자강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부터 율곡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열이 심각했던 조정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은 학자들에게 더욱 강한 책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장 외세의 침입과 내적 분열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식과 실천력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허울뿐인 명분이나 사사로운 파벌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실천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천재들은 매일 반명언을 되뇌며 마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내적으로는 경건한 태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외적으로는 위로운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책 속에만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치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적 상황은 명언이 주목받고 확대 재생산되도록 만든 토양이 되었습니다. 경과 의를 밤마다 외우는 습관은 단지 개인의 성찰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책임감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천재들에게 이 명언은 시대의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다짐이자 자신 스스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언을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와 연결해 해석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른 첨단 기술과 민주적 제도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의 흔들림과 공동체의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첫째 이슈는 과잉 경쟁과 학벌, 스펙, 성과 중심으로 흐르는 교육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에 내몰려 진정한 배움과 자기 개발보다는 성공의 껍데기만 좇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조선 천재들이 말했던 즉 내면을 닦는 자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은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경이 빠진 학습이라면 그것은 결과나 수치에만 집착한 채 쉽게 지치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의 선비들이 밤마다 명언을 되낸 것처럼 학습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둘째 이슈는 직장과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윤리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태나 갑질, 불공정 관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의가 중요해집니다. 의는 사람들과 조직이 함께 지향해야 할 공정함과 올바른 절차,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말합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려 했고 백성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고객,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슈는 심리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 치우쳐 실제되면 관계가 약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우울, 불안 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경과 의는 마음을 지켜내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돌보는 윤리적 실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바른 자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는 그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실천입니다. 조선 시대학자들이 매일 반명언을 외우며 스스로 다독였듯이 현대인들도 자기 돌봄과 타인 배려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명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점이나 나태해진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은 나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는 태도이고 의는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취와 성공을 좇되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명언은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네 번째로, 이 명언이 주는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신의 욕심으로 학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려 했던 어느 교수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자 과도한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매일 밤 연구 자료를 붙들고도 진전이 없으면 조바심을 느꼈고 결국 표절에 가까운 행위를 할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조선 천재들의 명언에 대해 접하고 밤마다 이 문구를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경은 내면을 지키는 것이니 욕심만 앞서는 태도를 먼저 돌아보았고 의는 학문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게 된 통찰과 정직한 자세는 주변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오랜 노력 끝에 정식으로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학문의 윤리를 강조하며 자신의 실수와 깨달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명예나 직함보다 자기 내면을 다스리고 바른 길을 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다가 더 큰 성취를 위해 창업을 결심했던 어느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원은 오랫동안 업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투자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그는 밤마다 명언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경을 잃으면 사업 자체가 껍데기만 남고 의를 잃으면 결국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익성뿐 아니라 고용 환경, 제품의 윤리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기업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직원들과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밤마다 외우던 명언은 그의 내면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개인적인 우울과 자존감 결핍으로 고통받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학창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감을 갖고 있었고 여러 번 취업에 실패하면서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해 주어도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선시대학자들이 의지했던 명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은 남과 비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진득하게 마주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에 감정이 흔들렸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의를 실천하는 과정으로는 주변에서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말이라도 건네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주는 것이 의를 구현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위로받고 싶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이들은 누구보다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명언을 통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이끌어냈고 거기서 시작된 실천이 결국 또 다른 이들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이 명언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5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시나리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과 의를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바르게 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출근 또는 등교 준비를 하기 전 잠깐이라도 거울을 보며 나의 마음과 표정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답이 흐릿하면 내가 진정 가치 있다고 믿는 목표를 다시 떠올립니다. 둘째 시나리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의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힘들었던 일이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그 상황에서 경과 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봅니다.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내주는 조언이 내면을 다듬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나리오, 직장에서 회의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를 우선으로 두는 결정 방식을 실천합니다. 이윤이나 성과만 강조하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목표와 예상되는 이익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문제까지 고려해 봅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경과 의를 바탕으로 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나리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행동과 마음을 돌이켜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조선 천재들이 밤마다 명언을 읊조리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소소하게라도 내면을 점검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고 부족했던 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부주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를 처리하는데 유롭지 못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섯째 시나리오, 휴일을 활용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 스스로를 경건하게 가꾸었다면 그 마음의 에너지를 세상에 환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식료품을 나누거나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도를 해주거나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경과 의가 단지 책 속의 개념이나 추상적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청자 참여, 질문 5가지와 과제 3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질문 5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내가 하는 공부나 업무에서 경의 가치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둘째,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이익과 성과를 우선하기 위해 양심을 타협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고 무엇을 배웠는가? 셋째,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넷째, 내 주변에서 유롭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지금 내가 맞닥뜨린 갈등 상황에서 경과 의를 적용한다면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 과제 3가지입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스스로에게 하루를 평가하는 짧은 글을 써보면서 그 안에서 경을 지키고 의를 실천한 순간과 그렇지 못했던 순간을 기록해본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정해 이 명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본다. 그런 뒤 서로에게 보완이 될 만한 행동 지침을 하나씩 제안해본다. 셋째, 봉사나 기부 등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1가지 이상 계획해서 실천해본다. 그 후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일기에 남기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이해 확장을 체험해본다. 이 질문과 과제를 통해 이 명언이 단순히 고전 속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안정과 사회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 바로 그 점이 조선 천재들이 밤마다 되는 이 명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은 스스로를 지키는 굳건한 마음이며 의는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구독하면 조선 시대 고전 속 지혜를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꾸준히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고전이 주는 울림을 결합해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여러 사례와 실천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